아까 좀 뭐 말씀해 주신 것 말고 뭐 이렇게 좀 핵심적인 포인트 제안 이런 거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 저 특종 욕심에 지금. 안녕하세요. 박용진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이슈 대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회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여당 원내대표 역할을 맡아서요. 우직하게 일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셨던, 그리고 지금은 가장 핫한 역할인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아서 역할을 해주시게 될 우원식 의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네. 어려운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네. 또 여당 원내대표를 했지만 유일하게 운영위원장을 못한 단장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단장님이 이번에 맡은 역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가장 핫한 정치권의 이슈이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재논의 관련입니다. 2004년에 네. 헌재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원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전격적으로 제안이 됐었고요. 국민적 관심 속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주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 7062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세종시는 지금 뭐냐?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아주 일부분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서울에, 청와대도 서울에, 그리고 정부의 뭐 또 많은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뭐 거의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붙여진 공무원들에 대한 별명 중에 길차관, 카톡과장, 예, 뭐 예. 이런 게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낭비되어지는 비효율을 돈으로 치면 한 2조쯤 된다고 그래요. 2조요? 2조. 와, 길바닥에. 예, 예. 그래서 이 비효율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도 있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저희 여당이 다시 한번 책임 있게, 그리고 그냥 추진도 아니고요. 완성 추진 단장을 이제 맡고 계십니다. 감회가 어떠세요? 정말 이번에는 꼭 해야죠. 수도권으로의 초집중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의 11.8%의 면적이에요, 수도권이. 네네. 그런데 인구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과반이 넘죠. 1제곱킬로미터당 14,000명이 살고 있어요. 이거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서울은 어느 정도냐면 출산율이 0.76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국의 최저고 거의 세계 최저입니다. 그렇지만 서울 수도권에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안 그렇죠. 올라올 수도 없고 이런 그 수도권의 초집중 때문에 생겨나는 전체 문제, 그런 반면에 또 지역이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데가 97곳이에요. 그 초집중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비효율과 우리 사회 전체 격리 현상,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제는 그 균형 발전으로 가야 되고 서울을 좀 비워야 되고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걸 꼭 이번에는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해가는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만들고, 또 서울은 서울대로 빈자리가 있어야 뭘 또 채울 수 있잖아요. 예, 서울에 그렇죠. 맞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디자인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행정부서와 국회가 늘 가까이 있으면서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또 보고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견도 듣고, 예. 국회라는 데는 국민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데니까, 국민의 예, 목소리를 예. 대변하는 데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을 필요가 있죠. 행정부서의 절반 이상 저 세종시에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길차관, 카톡과장 이런 비효율이 너무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 지역구가요. 우리 저 단장님이 노원이에요. 노원 을구. 을구세요. 노원. 원래 내가 을을 좋아하잖아요. 그 을지로 초대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우리 저 단장님 지역구가 서울인데
그 서울 시민들, 그 노원구 주민들도 그렇게 안 좋아하지 않을까? 부담 없으세요,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일은 서울이 너무 과잉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 과잉을 덜어내면 서울이 갖고 있는 정말 장점들이 있어요. 국제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서울의 특색을 더 살려나가고 또 서울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살려나가면 서울의 특징 그리고 서울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서울의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는 게 좋겠다. 특히 저는 저희 외조부가 서울청년회라는 단체를 옛날 일제하에 그런 분이에요. 그 유명한? 김한 선생. 그래서 그 유명한? 저는 와. 외가 쪽으로 하면 서울 완전 토백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는 황해도시인데 그래서 서울을 진짜 사랑하는 서울 토백이가 나서서 행정수도를 옮겨서 서울의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강점을 더 잘 살려서 국제적인 경제도시 서울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보고 마침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거 좀 맡아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이럴 때 좀 희생하지. 희생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이 일은 서울 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담스러워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가장 맞겠다. 그렇게 하면 박용진 의원에 나설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 단장님이 시키는 거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말이 좀 더듬나 지금? 제가 원내대표일 때 우리 부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희생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거 헌신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없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과 세종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의 균형 발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해 나갈까를 고민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쨌든 근데 이 서울 시민들에 대한 설득은 정치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좀 해야 되는 것 그래야 아니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그 추진당 구성을 17명으로 했어요. 예. 충청도의 참여 국회의원 수와 서울 참여 국회의원 수를 똑같이 하자. 5명씩 하셨어요. 그래서 5명씩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두 가지에다 하나 더 붙인 건 국가 균형 발전이니까 각 지역마다 다극 체제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네. 지역 다극 체제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영호남, 강원, 제주, 인천 한 명씩. 그리고 경기도는 남북으로 나누어서 2분. 그래서 네. 그게 이제 17명입니다. 네. 이 구상에는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 하나, 서울의 비전을 제대로 만드는 거 하나, 그리고 전체 다극 체제를 구성하는 거 하나 이렇게. 국도 균형 발전.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팀을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뉴욕처럼 그리고 세종시는 워싱턴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구상을 좀 이렇게 조금만 좀 드러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수도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수도를 이렇게 갖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도를 이렇게 옮깁니다. 한쪽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뉴욕 얘기하는데 뉴욕은 이제 경제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미국의 가장,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도 갖고 또 실제로 그런 기능을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뉴욕이니까 우리 서울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요즘에 아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경제 도시. 예. 홍콩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기업들이 다 나갑니다. 뉴욕 타임스가 홍콩에 있는데 그거는 서울로 오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좀 이런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소위 다국적 기업들이 오게 되면 그건 큰 자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면 4차 산업혁명의 센터를 서울에서 빠져나간 그런 부분에다 채워 넣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항공도 이제 국제적인 왕 그런 것까지를 잘 활용해서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고 또 문화가 제일 많은데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4대 문화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면서 외곽을 경제도시로 만드는 그런 꿈들을 한번 꿔보는 거죠. 예. 그냥 뭐 단순히 행정적으로 이전을 점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의 아시아 지점이 홍콩에 많이 가 있었는데 요 상황에서 서울의 기능을 보다 적합하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네네. 행정수도 이전 완성의 꿈은 노무현의 꿈만이 아니라 박정희의 꿈이었다. 아, 그 말씀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그 사람이 뭐 사정을 잘 모르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대학을 76년에 들어갔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이야기한 건 77년이거든요. 네. 77년 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 연두 순시를 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이 모였다. 도로 확충까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시 행정수도를 옮기자. 통일될 때까지. 휴전선하고도 너무 서울이 가깝고. 안보 차원에서. 네, 안보 차원. 인구가 너무 과밀하고 비대해져서 도시로서의 기능이 점차 마비되어 가고 있다. 상실해 가고 있다. 또 하나는 국가 안보상 휴전선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 옮기자 그러고서 바로 6월 달에 법안을 발의합니다. 아, 법안까지요? 법안 발의해서 그러니까 한 열흘 만에 압도적인 다수를 통과시켜요. 그때는 국회, 청와대, 대법원까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거기다 모든 힘을 쏟은 거예요. 그리고 후보지가 어디였냐? 세종시였어요. 지금 거기죠. 세종시. 예, 거기. 예. 그렇게 했는데 1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네, 서거하시고 그러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이게 폐기가 됩니다. 그랬던 일이고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다시 고민을 시작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박정희의 꿈이고 노무현의 꿈이니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건 국가 균형 발전 100년지 대계를 꿈꾸는 그런 그림이었고 그런 구상이었죠. 그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행정수도 이전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국정과제들이 이 정쟁으로 그러게요. 치달으면서 자꾸 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시간을 잃고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또 잡지 못하고 이렇게 표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요번 일의 가장 핵심은 여야가 합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야가 저도 합의해서 그게 이걸 제일 막 논쟁하고 지지고 볶고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서 막 뚫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은. 예. 일은 100년지 대계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건 너무나 이제는 그 지난 2004년하고도 달라서 행정수도의 상당한 부분들이 내려가 있고 비효율이 네. 발생하고 서울이 지나치게 과포화 상태고 수도권이 이게 이런 문제를 그냥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소멸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싸우지 말고 손잡고 해야 될 일 여야 합의해서 국회 특위를 만드는 데까지 올해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또 국민투표로 갈 수도 있고 네. 개헌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 세 가지가 다 합의해야 편하게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투표 전에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때 해봤잖아요. 서울만 했었는데. 서울만 했었는데도 얼마나 그게 분열이 심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갈등이 심하고. 예. 국민투표라는 게 그런 면이 있거든요.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이 안 돼요. 87년에 개헌을 하고 지금 33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권력 구조에서부터 뭐 다 들어오잖아요. 진짜, 결국 합의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개헌도 그렇게 막 갈등이 커지고 또 논의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잘 안 되고 그렇게 해보면 특별법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를 끌어내고 그리고 서로가 정치적 의심을 거둔 채로 중요한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고 손 내미는 역할로는 진짜 제격이세요. 진짜 적격이세요. 그래서 또 그동안 이렇게 쭉 정치를 해오시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셨고 아마 야당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는 생각을 할 거예요.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네. 그 특별법을 그 이미 2004년에 그 관습헌법에 근거한 위원으로 결정한 그게 있어서 다시 또 헌재로 가지 않겠냐. 그럼 헌재가 또 그 특별법도
위헌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던데요. 그럴 소지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게 그래서 특별법으로 가는 거의 위험성이라고 네. 보는데 2004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르다. 네, 우리 헌법에 수도 규정이 없잖아요. 네, 어디로 없습니다. 한다, 예, 그거 예. 없죠. 그래서 경국대전을 들어서 조선부터 한양이 수도였고 서울이 수도였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서울이 수도다. 이게 관습헌법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의 근거로 내세운 대목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 한양, 즉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울이 행정수도로 해서 세종으로 가도 그거 괜찮겠다. 그 여론이 지금 더 높아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습 헌법에서 관습이 상당히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헌재가 이제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 거 아니냐. 네. 거기다가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민적 합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헌재에서 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의 수도 이전, 수도 이전이라고 하기보다 행정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방법은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개헌도 어렵고 국민투표도 국민적 그 분열상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결정해서 가자. 요 말씀이신데요. 지금으로서는 국회 분원 혹은 국회 기능만 이전하는 경우도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지금 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을 네.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내려가도 돼요. 국회 기능은 뭐 이만큼 남겨놔야 되니까. 네, 예. 그렇죠. 국회 분원 얘기는 서울에 있는 정부 부처의 상임위는 서울에다 두고 내려가 있는 정부 부처의 상임위는 내려가서 그게 이제 11개 상임위로 옮기는 거거든요. 네, 예. 뭐 이제 그런 논의에서부터 13개, 15개, 18개 뭐 그렇게 있죠. 그건 특별히 법을 바꾸지 않아도 네, 네. 기능적으로 지금 네,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거죠.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국회의 세종시로 이전은 찬성이 우세해요. 청와대하고 서울대학교를 이전하는 건 반대가 많아요. 이게 국회만 다 내려가야 되겠네. 그 가능하면 견제기구인 국회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를 좀 가까이서 같이 보면서 수시로 서로 만나야잖아요. 네.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회 여기 앉아가지고 여의도 국회 앉아가지고 장차관 한번 보려면 상임위 때는 한번 그리고 굳이 불러서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논의하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실무를 책임지는 국장 과장들이 다 움직여야 돼서 뭐 이게 미안해서 보자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게 될 때의 경우입니다.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국회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중앙공원의 위쪽 네. 여기에 이제 국회를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두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부종합청사랑 거리가 한 뭐 1, 20분 정도 안에 걸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우리 초반에 단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행정의 비효율은 어느 정도 극복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실하고 본회의장만 놓고 그냥 다 내려가 버리고 본회의는 법을 바꿔서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서울 올라와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네. 네.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일에 이렇게 추진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국회가 특위를 구성했다. 그럼 이제 정치적 합의가 일정하게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는 좀 이전 문제를 좀 완결해 보자. 그런 뭐 대략의 욕심.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하는 게 제일 좋죠. 와, 2년 안에 아니, 다 네. 옮겨가진 않더라도 네. 방향과 또 합의를. 법적 토대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거를 이게 대선 때 또 사실 정치적 논란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힘들죠. 그 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죠. 지금 단장님 계획은 그럼 그러신 거네요. 어느 누구의 특정한 공약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공약으로 모두가 다 하겠다고 그러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아, 그래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여야 합의가 중요하고 올해 연말까지 특위를 만들어서 그거를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으면 내년 한 1년 정도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고 거기까지 합의를 해놓으면 대통령 선거 전에 합의하고 만들어 놓을 건 다 만들어 놓는 거고 그냥 그걸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저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누가 이득 보고 누가 피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국정과제를 완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른 의심 없이 우리 우원식 단장님을 믿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거를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믿어주시고 같이 좀 협의를 좀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좀 뭐 말씀해 주신 것 말고 뭐 어떻게 좀 핵심적인 포인트 제안 이런 거 있으시지 않을까요?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 저 특종 욕심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추진 단장으로서 각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된 과제이기도 하고 미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비대해지고 한쪽은 텅텅 비고 또 그리고 그 비효율도 심하고 이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 많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도 원하시는 것처럼 구상하고 계신 것처럼 다음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성과를 내고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오늘 잠깐. 그 제가 하는 TV도 있습니다. 우원식 TV라고 있는데 박용진 TV를 애청하시는 또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원식 TV도 와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 그런 거 신경 많이 씁니다. 그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딸랑딸랑 종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